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9월 2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어제는 비교적 코스닥 쪽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있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코스피에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종가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거의 0.5% 정도? 한 번만 그 정도 상승이 나오면 대망의 3,50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돌파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코스피는 0.5%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대로 코스닥은 0.2%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들을 보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하고 또 오랜만에 코스피 내에 있는 바이오주들,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이 있다고 해도 낙폭은 상당히 미미했었고요. 또 코스닥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와서인지 어제 흐름이 좋았던 몇 개의 종목들이 파란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5% 빠졌고요. 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3%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2,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오늘은 제법 매도 비중이 조금은 컸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1,500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만 나홀로 1,6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좋은 흐름이 있었죠. 하지만 기관만 나홀로 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었던 셀트리온.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고요. 외국인은 1,000억, 기관은 54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카카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고 팩트 발표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인지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합쳐서 약 1,0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셀트리온, 두산에어빌리티, 하나오션,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두산에어빌리티, 셀트리온, 하나오션, SK스퀘어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오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못지않게 미국 증시의 흐름도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다시 한번 0.7%의 상승과 함께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0.4%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우지수는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모두 종가상으로 다 신고가를 경신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5% 급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못지않게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일본도 0.9% 빨간불과 함께 거의 신고가 근처죠. 그리고 대만도 1.1%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증시만 1.2% 빠지고 있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은 뭐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달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연속성이 더 많이 펼쳐진다고 생각이 됐고 또 그 이면에는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도 분위기를 맞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장중한테 91,000원 더 터치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허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는 것은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이걸 누르고 정규장만 보기. 자, 철저하게 정규장만 볼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정규장은 9시부터 3시 반까지죠. 그리고 애프터 마켓이 8시까지이고 또 아침에는 8시에서 9시까지 이 사이 시간대 애프터 마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구간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철저하게 개인들 수급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8시에 개장을 할 때 이때는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9시에서 3시 반까지 이 정규장에서 우리가 시초가를 결정하는 것은 주문을 누가 가장 빨리 걸었는지 그게 아니죠. 누가 가장 큰 수량으로 주문을 걸었는지 그 체결량에 따라서 시초가가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 8시에 시초가를 결정을 하는 것은 누가 주문 수량을 많이 체결했는지 그걸로 시초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조금 더 빠르게 매수 주문을 걸었는지 그 결정에 따라 시초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령 누가 가장 빠르게 한 주를 상한가로 매수 주문을 걸어놨었다면 삼전도 시초가가 상한가에서 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가에 왜곡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항상 정규장을 지우고 본장으로만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금 시초가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추가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와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지분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발표가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어쨌든 이 두 기업이 협업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공통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AI 반도체죠. 이 AI 반도체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거품론도 조금씩 제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를 조금은 종식시킬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이런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대규모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엔비디아 바운드리에 있는 HBM 관련주죠.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최근에는 삼전도 같은 바운드리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가 가장 크게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 자,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으로 걱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력 수요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전력 설비 관련주도 크게 강세를 보였었고요. 대표적으로 뭐 산일전기라든지 또는 원전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우진 이런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꺼지지 않은 AI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미국 시장을 떠받치는 굉장히 좋은 힘이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훼손되지 않고 시장을 떠받치는 힘으로서 작용이 된다면 국내 시장도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또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에 수급이 많이 메말랐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참 이런 거 보면 추세가 상승 중일 때 이렇게 상승 중 종목들은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자,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 종목은 별다른 좋은 재료도 없이 부정적인 재료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투자할 때는 추세와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에 대해서 그 종목들이 조금은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서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됐고,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매수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는 조금 전에 엔비디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원전 관련주가 움직였다고 생각이 됐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우리기술, 우진 모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테크 기업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제 강세 흐름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에서 다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8% 급등과 함께 상위 종목으로 정말 오랜만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도 돌파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셀트리온은 한 가지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바이오주를 100% 이상 관세를 매기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셀트리온이 최근에 일라이리와 함께 미국의 뉴저지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인수할 계약을 체결했고, 그게 하나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즉, 미국 내 생산 공장을 확보를 했다는 것은 100% 관세 부과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다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 상승으로 크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가 23%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데 일단은 확보한 수주 잔고가 1조 원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조금은 뒤늦게 부각이 되면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부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 이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로봇 쪽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적합한 업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 S2W는 신규주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가 3.8%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카카오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톡 개편과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고, 때문에 사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나왔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발표가 되었고, 사전에 매수한 주체들을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카톡이 약간의 인스타처럼 개편이 된다고 해요. 그동안의 친구 목록이 아래로 향했었다면 이번에는 길게 오른쪽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밑에는 게시물을 넣으면서 인스타처럼 개편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능적인 부분을 사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일단은 인스타처럼 바뀐다는 것이 굳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플마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뭐 카톡은 메신저의 역할을 했었고 또 인스타는 그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인상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카카오의 하나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고 그 승부수를 통해서 또 다른 제2의 성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주가의 추이라든지 또는 실제로 개편이 되고 나서 사용자로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저점이 계속 깨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추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수급이라든지 주가의 변화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와서인지 다시 한번 코스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